3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온 여자가 검은 봉투 하나로 모든 진실을 뒤바꿔 놓았어요. 장미애가 신라주조 사무실에 홀로 남겨둔 검은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봉투 안에는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에서 벌어진 배신의 진실과 함께 신라주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정작 장미애 자신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을요. 새벽 4시 신라주조 회장실에서 독고탁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떨리는 담배 한 개피가 들려 있었고 재떨이에는 이미 여러 개의 꽁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지난 3개월간 신라주조의 매출은 60급감했고 주요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독고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파산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에서 벌어진 그 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죠. 장미애는 단순히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독고탁뿐이었어요.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오강수가 홀로 아버지의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오강수가 이 집에 처음 맡겨진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3살 난 자신을 안고 온 여인이 잠시만이라고 말한 채 사라져버렸던 그 순간을요. 형님들은 모두 어디 가셨나요? 오강수가 마광숙에게 물었어요. 흥수도련님은 서울 출장, 천수도련님은 부산지점 점검, 범수도련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요즘 모두 바쁘시네요. 마광숙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형제들이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치채고 있었죠. 특히 오흥수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오천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범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죠. 범수 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범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서류의 제목을 본 오강수는 깜짝 놀랐죠. 신라주조 법인 소유권 분쟁 조정 신청서. 강수야,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실이 있어. 신라주조의 실제 소유주는 장미 씨가 아니야. 오범수의 말에 오강수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장미애가 독고탁과 함께 세운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였다는 것이었죠. 그럼 누가 진짜 소유주인데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돈으로 신라주조를 세운 사람은 따로 있어. 장미애 씨는 그저 명의만 빌려준 거야. 오범수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30년 전 사건의 진실은 이랬답니다. 당시 독수리 술도가의 재정을 관리하던 것은 장미애가 아니라 독고탁이었어요. 하지만 독고탁은 자신의 개인 사업 투자 실패로 인해 술도가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것이 발각되자 장미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죠. 그럼 우리 엄마는 결백했다는 말이야? 오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분노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죠. 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해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변호사 말로는 당시 횡령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특히 장미애 씨의 서명이 들어간 몇몇 서류들이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왔어. 그날 밤 오강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죠.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모습,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그 슬픈 눈빛까지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결백했다면 자신은 30년 동안 무고한 사람을 원망해왔던 것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신라주조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장미애는 독고탁과 마주 앉아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0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독고탁은 피하려 했지만 장미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죠. 그냥 회사 설립 관련 서류라고만 했으면서요. 그때는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거짓말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술도가 돈을 빼돌린 것도 그 돈으로 신라주조를 세운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요.
장미애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이었죠. 30년 전 사건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회사 설립 관련 서류,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서류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이동시킨 것은 당신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는 그냥 경유지였을 뿐이고요. 독고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도래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독수리 술도가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예요. 30년 전 진실을 말하고 내가 받은 모든 오해를 풀겠어요. 미쳤어?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신라 주조도 망하고 세리도 고생하게 된다고. 장미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 독고세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죠.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강수에게 미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날 오후 장미애는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마광숙이 문을 열었을 때 장미의 얼굴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예전에 위축되고 죄송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강수 있어요? 도련님은 지금 창고에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30년 전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거실에 모인 형제들 앞에서 장미애는 차근차근 사실을 설명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요. 오범수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장미애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했죠. 오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품어왔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어머니는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대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강수는 장미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장미애 역시 울음을 터뜨렸죠. 30년 동안 억울함을 혼자 참아왔던 한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독고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네. 오범수가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횡령과 사기로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30년이 지났고 증거도 완벽하지 않아서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아. 오응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야? 우리 가족이 30년 동안 당한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법적 처벌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오천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신라주조를 우리가 인수하는 거야. 오천수의 제안은 명확했어요. 신라주조의 실제 소유권이 독고탁에게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에서 빼돌린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배상금으로 신라주조를 인수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신라주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인수해서 뭐 하려고? 오범수의 걱정에 오천수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신라주조 어려운 건 경영 문제지 기술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야. 우리 독수리 술도가의 노하우와 결합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어. 며칠 후 독고탁은 신라주조 회장실에서 최후의 선택을 해야 했어요.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로 회사를 넘겨줄 것인가요? 장미애는 그 앞에서 말했어요. 딸 세리만큼은 이 일에 연루시키지 마세요. 세리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독수리 술도가로 돌아갈 거예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독고탁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꼈어요. 30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장미애는 30년 만에 아들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와 함께 살 거죠? 오강수의 질문에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오천수가 몰래 확인한 신라주조 인수 계약서에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조건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특히 신라주조의 해외 수출 계약 중 일부가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독고탁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오천수는 뒤늦게 발견했어요. 이는 곧 신라주조 인수 후에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고세리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침묵하고 있었고 동시에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에게 접근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오천수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형제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였어요. 오천수는 어젯밤 늦게까지 신라주조 인수 계약서를 정독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유권 이전 계약으로 보였지만 계약서 말미에 붙어있는 부속 합의서들이 심상치 않았죠. 특히 수출권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회사의 대표 이름을 본 순간 오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이병관, 독고탁의 처남이자 과거에도 몇 차례 신라주조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던 인물이었. 결국 독고탁은 회사를 넘기기 전 핵심 수출 루트들을 미리 다른 법인을 통해 빼돌린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천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결국 집안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금고에는 조부가 남긴 문서들과 술도가의 비밀조리법 그리고 과거의 계약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금고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 사이에 누렇게 바른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기밀 마이너스 현용 금지라는 도장이 찍힌 그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신라주조 설립 당시 작성된 원초 기획안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는 익숙한 필체로 적힌 이름이 있었어요. 정현수. 장미에도 독고탁 그리고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이 인물은 누구이며 왜 원초 기획안에 그의 이름이 있는 걸까요? 오천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정현수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제 감춰졌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또 다른 위험이 술도가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의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실은 언젠간 밝혀집니다.